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란 시기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바람에 흔들리기도 하고 비에 젖기도 합니다. 그런데 뽑히지 않고 꺾이지 않는 건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생명은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줄 뿐만 아니라 끝내 꽃으로 피어나게 만듭니다. 흔들리고 젖으며 살아왔지만 마침내 꽃으로 피어난 분, 오늘 모실 손님입니다. 아름다운 당신 무지개 가족 선교회 이지혜 원장님을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한 3, 4년 전에 뵙고 여전하세요. 역시 목사님 역시 여전. 무지개 가족 선교회 우리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단체인데 벌써 한 10년 넘지 않았나요? 시작하신 지? 네, 10여 년 돼가네요. 벌써 네, 그렇게 됐군요. 네. 사역은 늘 은혜롭게 감당하고 계시는 게 얼굴에 나타나세요. 그런데 우리 시청자들에게 무지개 가족 선교회 뭐 하는 단체지 궁금해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무지개 가족 선교회는 다민족 사역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 여성은 물론 여러 나라에서 와서 미국에서 살고 있는 다민족들의 편모 가정과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선교회를 시작했고요. 제가 이렇게 교도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출감하는 여성들이 갈 네. 곳이 없어서 다시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는 걸 많이 봤어요. 네. 그리고 또 임신부들이 감옥 안에 있을 때 그분들이 거기서 애를 출산을 하면 그 아이의 출생지가 평생 그 아이를 따라다니게 돼요. 어느 형부서 그렇군요. 병원이다. 네. 그리고 또 그분들이 좀 과격한 성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침대에다 수갑을 차고 애를 낳게 해요. 근데 제가 여성으로서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임신부들 예. 또 출감하는 엄마들이 아이들을 바깥에 두고 온 그러한 엄마들을 아이들과 만나게 해서 그렇군요. 저희 선교원에서 생활하면서 집행회의 기간을 보냅니다. 그분들이 재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법정에서 이분들을 데려올 때는 재활을 한다는 조건으로 데리고 오기 예. 때문에 아직 뭐 형기가 끝난 건 아닌 아니죠. 분들. 네. 근데 처음에는 저한테 자매들을 릴리스 해주질 않았더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사람 네. 만들 수 있으니까 예. 데려가라 그래서 그만큼 사역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감사하죠. 되겠죠. 네. 어떻게 보면은 뭐 그냥 어떤 기관에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 이렇게 딱 볼 때도 친정 엄마 같은 분위기 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감사합니다. 뭐라 그래요? 와서 계신 분들이. 이제 제가 카운슬링을 공부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분들의 말을 들을 귀를 주셨고 또 저하고 같은 카먼 그라운드가 있다는 게 또 특징인 것 같고요. 또 네. 그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러니 또 오버커머 승리한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거에 대한 많은 격려를 받는 것 같고 그럼 선교사님도 뭐 그와 유사한 인생 스토리가 있으시다는 얘기 같은데 오늘 그 얘기도 좀 들어보면 좋겠고요.
보통 이제 몇 분 정도가 같이 생활을 하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시설로는 6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6가정. 네.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둘, 셋 딸린 엄마도 없잖아요. 네네. 네. 근데 방이 6개를 제가 7개 있는 집을 얻어서 제가 하나를 쓰고 있습니다. 오, 네, 예. 네. 이 애들 한둘 키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려운 그 엄마들, 그 엄마의 또 애기들 힘드시죠? 받은 은혜가 많아요. 그래서 네. 네, 그 사랑도 많고 그래서 네. 그래도 아침부터 하루 종일 또 이 자매도 도와주고 이 자매도 도와주고 또 학교도 데려다주고 육체적으로도 뭐 이렇게 좀 힘이 좀 많이 들어가는 일이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녁에 한 9시 반, 10시 되면 이제 잘 일만 남았네 그래요, 제가. 네. 그러시군요. 네. 지금 선교회 뭐 잠깐 얘기 몇 가지 해주셨지만은 이름 잘 지신 것 같아요. 무지개 적어도 7가지 이상의 다양한 사연 스토리들 이 사연들을 그 도우시면서 이 선교회를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 조금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이지혜 선교사님, 그 이지혜라는 한 여인의 삶을 잠시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과거 이력이 제가 잠깐 여기 뭐 책도 지금 내신 게 있는데 화려한 경력이 있으시더라고요. 부끄럽습니다. 어떤 분이셨어요? 저요? 참 부끄럽죠. 네. 세상에서 성공은 한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승리는 없었어요. 성공은 했는데 승리를 해본 적은 없어요, 세상에서는요. 예, 스토리가 네. 궁금해요. 그런데 지금 아마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저분 얼굴 어디서 기억나는데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아역 배우였어요, 한국에서. 네, 그래서 KBS 1기생이에요. 이야, 안성기, 뭐 안인수. 그 또래신 네, 거예요. KBS 공채 1기 아역 배우와 오늘 선교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렇게 이제 시작하신 방송 생활 언제까지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미국 올 때까지 했어요. 미국 올 때까지 했는데 아버님이 굉장히 완고하셨어요. 예, 글 네. 쓰시고 뭐 이런. 네, 그리고 또 독립투사셨고 50살에 무남동녀로 제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뭐 애지중지 키우긴 했지만 조금 예. 엄하신 분이고 그분 나름대로 어떤 철학이 있으시고 그래서 네. 제가 근데 아역 배우를 어떻게 엄마 그래도 치맛바람이죠. 엄마. 그래서 근데 엄마는 그렇게 제가 그걸 하는 걸 인조해 하시고 그랬는데 예. 아버님 너무 반대하셨어요. 머리가 큰 아이가 이제는 그만둬야 된다.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쫓겨왔죠. 네. 네. 뭐 쫓겨왔다고 하셨지만 유학 오셨더라고요. 예. 허래는 책을 공부는 보니까. 안 하고 거기 또 한국 학생이 하나 네. 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반갑고 그래서 많이 친해졌죠. 네. 저도 뭐 세상을 많이 모르고 엄마가 그냥 주는 스케줄 가지고 왔다 갔다 했던 터라 미국에 와서 막 길에서 막 담배를 펴도 누가 엄마한테 고자질하는 사람도 없고 너무 좋더라고요. 프리덤이. 그럼 뭐 외롭고 이런 감정도 없으셨고요. 외롭죠. 너무 외로워서 아마 아기 아빠를 만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는 유학생이 네. 돈을 못 갖고 왔어요. 그랬죠, 그 네. 당시에는. 그래서 그분이 꽤 사는 집 자였던 것 같은데 너무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옥스퍼드로 전학을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학생은 이제 옥스퍼드를 가기를 원하고 또 네. 거기 친척이 있어서 돈이 한국에서 오는데 무방하대요. 예. 그렇다고 같이 가자고 그러는데 저는 히피 아들도 너무 좋고 또 아버지한테 말씀드리기도 또 그렇고 네. 그리고 뭐 사랑이라는 것조차도 잘 모를 때잖아요. 19인데. 한참 그래서 젊을 네. 때. 그래서 먼저 가면 내가 네. 아버지하고 얘기해서 옥스퍼드를 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떠났어요. 그리고 전화도 오고 그랬는데 예, 예. 한 2달 지나니까 제 몸에 이상이 생기고 제가 임신한 걸 알았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이제는 뭐 우리 아버지 얼굴만 이제
둥근 달같이 예, 예, 뜨는 예. 거예요. 그 막 화내신 얼굴 막. 이제 나는 한국에 다 나갔다. 그리고선 여기서 정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애를 출산하고 그리고 뭐 히피아이들하고 어울려서 플로머스라는데 한 30마일 떨어져 있는 데서 시골집에서 지내면서 네. 이렇게 아이를 볼 수가 있었어요. 걔네들이 아주 좋은 친구였어요, 저한테. 근데 이제 하루는 라스베가스에 그레이풀 데드 콘서트이 있다고. 근데 그게 히피 콘서트 중에 제일 네네. 많이 모이는 그런 건 것 같아요. 라스베가스에서. 네네. 그렇다고 함께 가겠냐고 네. 그래요. 근데 제가 사촌 언니 하나가 라스베가스에 살고 있었어요. 아, 예. 그러고서는 도착을 했는데 리노를 이렇게 넘어오는데요. 불빛이 펄게요, 하늘에. 그래서 어머 불이 났나 봐. 내가 그랬더니 저게 라스베가스에서 보이는 불빛이래요. 그래서 내가 나 정말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요. 네. 그래가지고 언덕을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때 예. 복스와겐 버스를 타고 꽉 채워가지고 이제 오는데 스타다스트 호텔 사인이 딱 보이는데 나는 이제 살 곳을 찾았다 막 이런. 네. 그런 마음이 드셨어요? 네. 그래서 사촌 언니를 찾고 네. 그래서 그 언니 애기 안고. 네, 애기를 데리고. 그래서 네. 이제 라스베가스로 거주지를 옮기셨군요. 우리 선교사님 얘기를 책으로 한번 쭉 보니까 라스베가스에서 그냥 뭐 즐기면서 사신 게 아니라 큰 호텔 매니저로 상당한 성공을 거두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처음부터 매니저가 된 거는 아닙니다. 편모로서 많은 스트러글이 있었어요. 70년대 편모는 요새 편모 같지 않아요. 그럼요. 너무 힘들고. 예, 사회 분위기가. 네, 그리고 또 제가 포워너잖아요. 외국인이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기술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 딜러 하는 거가 예, 예. 참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손님과 나 사이에 테이블이 있다는 그렇죠. 그 예. 자체가 저한테 좀 안도감을 줬어요. 그래서 그것도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배우고 네. 또 호텔에서 일을 하면 인슈런스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도 예. 걱정 안 하고 기를 수가 있었고 또 수입 자체도 이렇게 나쁘지가 않았고 네.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이제 자꾸 승진이 됐어요. 그러셨어요. 네. 그런데도 애로가 많았어요. 네. 제가 제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승진이 가능치 않을 때가 너무 많았어요. 사실 딜러 지금도 하시는 우리 그 라스베가스에 계신 분들 상당히 많으신데 네네. 일단 잡으로서는 라스베가스에서 그 좋은 그 잡에 들어가죠. 네, 뭐 네. 크리스찬으로서 호텔에서 일한다는 거는 예. 신앙생활에 도움은 될 수가 없죠. 예. 하나 또 그 도시가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거기서 딜러로 시작을 했는데 호텔 매니저. 그러니까 라스베가스 호텔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한국에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동네 호텔 이 정도하고는 그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어떠셨어요? 그 매니저 생활을? 파워가 굉장하죠. 네. 그리고 뭐 제가 사인하면 $1 million expense account가 30년 전에 있었으니까요. 그거면 그냥 비행기도 대절해서 전 세계 가서 그 플레이하는 사람들 데리고 올 수 있고 또 수금하러 나가면 막 호위병들 데리고 네. 나가서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서도 항상 뭔가 이렇게 빈 데가 있고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 도와주는 손이 있어야 돼요, 뒤에. 네. 그 마피아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우연히 뭐 어떤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마피아에서는 제일 그래도 높은 분이 그래서 제 뒤를 많이 봐줬어요. 네. 네. 그 마음에 뭔가 허전하고 이런 것들이 뭔가를 좀 채워져야 되는데 결국 이제 사람을 만나면 좀 이렇게 따뜻해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또 약혼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분하고 약혼을 했어요. 제가 마피아 보스하고요. 네, 그분 집에 가면은요, 우지서부터 권총 6.25 때 쓰던 그 기관 뭐 별거 다 있어요. 한 30몇 개 총이 벽에 쫙 걸려 있고 큰 테이블이 중간에 서 있는데 거기 앉아 있어요. 이분이 그게 사무실이에요. 전 너무 놀랐어요.
저는 지금 그 옛날에 갓파더 네. 대부 영화 지금 막 그려지는데 그렇죠. 그런 그거나 모습이겠네요. 다름없어요. 네. 그런 거나 다름이 없는데 이분이 너무 젠틀하고 너무 사람이 고상해서 저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그 밑에서 일을 매년 했어요. 예. 옛날에. 근데 이제 부인을 암으로 잃고 음. 아들은 의사고 뭐 이러고 다 이제 저거 돼서 그분이 집에 가서 식사를 하겠다고 네. 하겠냐고 그래서 그렇다 갔는데 또 요리사를 불러가지고 엄청나게 맛있는 디너를 또 해서 줬어요. 그리고 제가 이분하고 결혼하면 한두 가지의 베네핏이 있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도 해서 결혼까지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죠. 결혼 네. 약속하시고 네. 약혼하시고 예. 그럼 마피아 집안의 사모님이 되셨어요. 안 됐어요. 될 뻔하신 건가요? 할렐루야, 안 됐어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 저하고 결혼하면 그 재산이 다 이제 이렇게 되는 어떤 우려성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혼하기 2주 전에 죽었어요. 누가? 약혼자가요. 어. 근데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타살이다. 그러니까 예, 뭐 유산을 노린 뭐 이렇게 뭐 유산을 했나 보죠. 보호하려고 그랬겠죠. 예, 예. 그리고 저의 그 라이프 인슈런스를 그 사람이 꽤 큰 걸 들어준 게 네네. 있었는데 네. 그것도 다 시그니처 폴지해서 탔어요. 그래갖고 이제 나까지 죽일 판이에요. 이제 그게 오는 거예요, 저한테로. 예. 근데 하루는 이제 벨코니에 이렇게 나가서 담배를 피려고 나갔는데 신발을 이렇게 딱 신으니까 그 굉장히 라이트한 슬리퍼인데 굉장히 무거운 거야, 갑자기. 그래서 그걸 갖고 들어와 가지고 보니까 밑에 찰공으로 다 막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트위저를 막 이 눈썹 뽑는 걸로 막 팠는데 보청기가 나오고 그러니까는 집안에 있는 TV, 팩스 미싱 뭐 이런 게 완전히 예 제가 더 이상 어떻게 볼 수가 없 다 뜯고 이제 제가 예. 도는 거죠. 아, 그렇게 됐었어요. 그때 상황이 네. 너무 두렵고 그러겠어요. 아니 외롭고. 그 신발 밑에서 보청기가 나오고 이러는 그 뭐 상황인데. 팩스 미싱이고 뭐고 예. 그 안에 뭐가 들은 것 같아가지고 다 뜯어 집안을 막 다 뜯는 거예요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그 호텔에서 일을 하면서 네.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많은 교제가 교제가 있었겠죠. 있어야 되니까 또 오시는 분들이 되게 남자분들 아니세요. 네네. 그러니까 막 악수를 해도 막 꽉 잡아요. 일부러 나는 여성이 아닙니다를 나타내려고 그런 상황인데 그분하고 술들 막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 그런 분위기를 해주지 않으면 또 안 되고 저는 못해요 이러면 이제 여자같이 보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술을 많이 먹게 됐어요. 예, 예. 근데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제가 너무 외롭고 두려우니까 술을 먹으면 좀 덜 두렵고 떨리니까 계속 술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을 술 먹은 것 같아요. 밥도 안 먹고. 너무 무섭고 예, 허전하고. 외롭고. 예. 그래가지고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시트가 막 그 숙취된 걸 노래요. 땀을 흘려가지고. 근데 너무 배가 고파. 그래가지고선 제 친구 하나가 기독교인인 것 같은데 그 네. 아이가 거기서 냉면 장사를 해요. 라스베가스에서.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육개장 하나만 오더할 테니까 거기다 그 아주 조그매요. 레스토랑. 요트 조그매요. 네. 그런데 벽에 이렇게 딱 있는 의자가 있어서 거기다가 내 밥을 좀 해놔라. 그리고 전화를 했어요. 들어가니까 사람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얘기를 안 했냐고. 그랬더니 언니 조금만 기다려봐. 그리고 귀에다가 이어폰을 이렇게 꽂아주는데 네. 거기서 살아계신 주 그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정신적으로 다닐 때 들은 노래야. 너무너무 제가 슬프고 내가 너무 멀리 왔다. 어떻게 이렇게 내가 됐을까. 예. 그래서 거기서 막 눈물이 막 쏟아지고 콧물이 쏟아지고 더 이상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그냥 나왔어요. 그리고 전화를 했어. 너 나 교회 좀 데려가라고요. 그랬더니 언니 지금 뭐 맨날 저러고 다니는데 어떻게 교회를 썬데에 가. 그래서 그래 그럼 간도라. 내가 그랬더니 그러면 새벽 예배를 가자 나한테. 5시 반이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한대요. 네. 너 미쳤니? 근데 어떤 사람이 새벽 5시 반에 교회를 가냐? 그랬더니 언니 모르는데 내가 픽업할 때니까 가재요. 새벽에 이제 새벽 예배를 가자고 왔는데 제가 술이 너무 취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제가 큰 마음을 먹었어요. 나 혼자 간다. 그래갖고 딱 운전을 하고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보니까 그 교회가 어딘지는 제가 아니까 그 앞에 5시 15분부터 기다리니까 사람들이 정말 깜깜한데 오는 거예요. 근데 문을 열고 들어가요. 예. 근데 다 들어간 것 같아. 5시 반이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위스키를 한 잔 더 마시고 그러고선 그게 이렇게 여니까 스윙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탁 열었는데 신발들이 이렇게 앞에 있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한인교회였어요. 네. 앞에 신발들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 전기가요. 전율이 나한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는데 그거밖에 기억을 못 해요. 거기 그냥 꿇어 앉아서 얼마나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리고 나서 강단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두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정신이 없어서 그렇지 사실 한 분이었다 그래요. 그렇게 그냥 나왔어요. 근데 목사님은 저를 보신 것 같아요. 네네. 근데요, 되게 제가 호텔에서 일할 때 목사님들이 여기 컨벤션을 왜 라스베가스로 오시는지 잘 모르는데 목사님들이 오세요. 오면 호텔 제가 반값이 싸서 가실 거예요. 싸니까, 그죠? 네. 근데 그분들이 무슨 돈이 있겠나 싶어요. 그래서 방도 그냥 드리고 식사도 대접하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저를 알아요. 그런데 아마 그래서 그런지 요번에 한 번 더 오면 붙잡자 이제 이렇게들 짠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제가 또 갔어요. 가서 문을 탁 열고 들어가서 이렇게 무릎을 탁 꿇었는데 막 오시는 거야.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많은 게 위로가 됐고요. 그러셨어요. 네. 네. 아, 이런 무리의 사람들도 있구나. 네. 왜 이렇게. 전혀 다른 어. 것을 지금 경험하시는 시간이죠. 네네.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네. 마음이. 그리고 새벽 예배 5시만 되면 가요. 술이 채건 안 채건 가서 앉아있다가 오면 또 브렉퍼스트도 또 같이 먹고 그런 게 많이 참 위로가 귀한 됐어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정말 오랫동안 미션 스쿨 다닌 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이 경험시켜 주시는데 그렇게 만난 하나님, 이제 차근차근 신앙은 성장해 왔을 것 같은데요. 그 신앙 성장 과정을 좀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네. 말씀이 많이 와 닿고 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거는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생활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냥 계속 술을 마시고 이제 생활은 그냥 네. 그렇지만 마음 속에는 예, 뭔가 변화가 원함이 오고. 있었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네. 네, 그런데 그러고 나서 교회를 가도 제가 뭐 너무 죄인 알면서 지은 죄 같은 게 막 이렇게 죄의식 같은 게 생기고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그때 또 갱년기 때였어요. 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심적 고비가 예. 또 그러게요. 약혼자도 죽고 예. 그래가지고 또 아파트로 이사를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도중에 제가 이제는 나는 정말 내가 재생할 수가 없다. 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딸한테 전화를 했어요. 친구가 괌에 있었는데 네. 와서 좀 몇 달 있다 가라. 너 마음이 너무 슬픈 것 같다. 그래서 우리 딸한테 내가 너한테 가서 너나 좀 보고 그리고 친구네 집에 가겠다 그랬어요. 근데 엄마 빨리 오시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걔가 UCLA 졸업해가지고 네. 소셜 워커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따님이. 걔가. 네. 그러고 나서 뭐 통화는 많이 했지만 얼굴 본 지는 한 1년 거만 된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가니까 막 얘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제가 100파운드도 안 됐어요, 그때. 얘가 너무 놀라가지고 엄마 무슨 일이냐고 병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더니 엄마 술 먹는 것 같다고. 그래서 아니라고. 그리고 뭐 몇 잔 마시는 것 뿐이다. 그런데 그런 동안에 뭐 계속 술을 마시니까 얘가 딸이 보면서 예, 자기 소셜 워커니까 리스팅이 네네.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재활원에. 근데 걔가 기독교인이라니까 기독교 재활원을 네. 소개를 해서 원장님 사모님이 아침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 술이 너무 취해가지고 제가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해서 그냥 문을 이렇게 열었어요. 근데 그분이 서 계시는데 막 팔리에스터 클로즈에 막 꽃무늬가 있는 걸 입으시고
귀걸이도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연세도 있는데 가발을 썼는데 잘 맞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술이 너무 취했나, 이건 정말 이런 그림이 안 좋다. 그렇지만 일단 오셨으니까 네. 들어오십시오 해서 앉아서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전혀 안 들어오죠. 그러면서 사람들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사람들 날 보면 어떡하다 이렇게 됐어 금방 그러는데 이분은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이 나를 이렇게 보면서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너무 뵙기에는 안 좋다. 그리고선 그분 얼굴을 이렇게 보는데 그 눈에요, 어마어마한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근데 나한테 Are you ready to go with me? 딱 그래요. 너 나하고 갈 거냐고. 그래서 내가 Give me 10 minutes. 그러고서 막 패킹했어요. 그래갖고 이분을 따라서 그래서 재활원에 재활원에 갔어요. 네. 예. 잘 따라가시면서 못했죠. 못하고 퇴학을 맞았어요, 제가.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뉴욕에 가서 거기서는 어떠셨어요? 거기서 정신 차렸어요. 거기서 제가 같이 생활하면서 네. 그때 많은 힐링이 됐어요. 네. 제가 대장암으로 시작을 해서 2번 암 수술을 하고요. 또 키모도 6개월씩 2번 했어요. 그러세요. 그리고 방사선도 2번 했어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제 시간대하고 하나님 시간대는 너무 다르세요. 네. 제가 만약에 편모가 아니었다면, 제가 만약에 중독이 없었다면, 그런 경험을 안 했었다면. 네, 예. 이분들을 제가 그렇겠죠. 카몬 그라운드를 파인드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 첫사랑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풀로 채워졌어요. 네, 예수님한테서. 그리고 저는 남편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모든 걸 의지할 수 있는 분.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